지금 제 통장에 만약에 1억 6천이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현금으로 3억을 모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3억까지 모으고 싶으신가요? 제 친구 얘기인데, 그 친구는 1억 6천만 원을 월급만으로 모아냈고요. 근데 비슷한 나이 또래 중에 3억 원을 현금으로 모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3억 원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줬었는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모으지 마라. 그만 모아라. 더 모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는 한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1억 6천만 원 모았고요. 3억 모았다는 사람은 한 11년 정도 모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1억 6천이 됐든 3억이 됐든 이미 대단한 것이고, 사실은 월급만으로 모으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1억 원 넘은 시점부터 뭔가 투자를 집행했어야 하는 거죠. 얘기하기에 앞서서 월급만으로 1억 6천만 원까지 모아낸 이 친구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변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아니면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있지만 이렇게 월급만으로 차근차근 모아낸 사람은 저하고 이 친구밖에 본 적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거고 사고 싶은 물건은 더더욱 많을 건데, 이걸 참아내면서 지금까지 모아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여자인데 여자로서 꾸미고 싶고 또 어디 멀리 나가고 싶고 가방 하나 사고 싶은 생각 없었을까요? 그거를 지금까지 30대 중반까지 잘 참아낸 거죠.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을 모아냈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고 고생스럽게 모아낸 것을 써본 적이 없다,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주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 주변에서 이렇게 나 투자를 할 건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응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계획으로 자기가 시집을 갈 때를 대비해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 아파트를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을 들어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또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지금까지 평생 모아왔던 것을 한 방에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런 억 단위의 돈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부족하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지지가 부족하다라는 게 남자친구 얘기입니다.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 폭락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실거주 한 채는 언제든지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든지 사는 것 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집값이 폭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이런 사실이 있죠. 나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세에서 반토막이 나야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인드로서는 쉽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결혼할 사람과 같이 의논해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남자친구 쪽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남자친구라는 거는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진짜 이 얘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결혼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살 때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랑 그 집을 사는 거에 대한 의견차가 좀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양보를 했든 아니면 고집을 부려서 내 맘대로 했든 그게 결혼을 하고 말고의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맘대로 했어도 결혼을 했을 사람이라면 했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양보를 했어도 또 다음 길을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집에만 계속 살 건 아니니까. 좀 다르지만 마지막으로는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평가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 금액을 만들어냈다면은 그걸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가장 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디 사면 좋을까? 언제 사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을 본인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는 빠르게 판단해서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견에 너무 깊게 빠져들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1억, 2억을 쓰는데 또 대출까지 땡겨서 더더욱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 돈을 생각 없이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제일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한 스스로를 좀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얘기를 붙이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을 살 땐 정말로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맞았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뭐 1억 중반에 가깝게 그 월급만으로 돈을 모았었는데 그거를 쓸 때 거의 1년 넘도록 강의도 듣고 여기저기 임장도 다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무작정 부동산 중개소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후보지도 5군데를 정해서 저 혼자 다녔었고요. 제가 결론을 냈었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그냥 괜히 걱정돼서 안 될 거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경우인데, 그 친구도 스스로 고민을 했을 텐데 그 친구도 충동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긴 기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심사숙고했다면 그 결정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네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말을 저한테도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맞다, 네가 열심히 모아냈고 그만큼 고민을 한 건 너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